본격적인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새학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축구에서는 A매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11월에 A매치가 치러진 후에 12월, 1월, 2월에는 A매치가 치러지지 않았는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이라서 도저히 경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자칫 영하 10도에서 경기하게 될 수도 있게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K리그를 보면 영하 10도든 영상 40도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잔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자는 안 하고 흥행하길 원하고 잔디 문제 때문에 선수들은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솔직히 바로 옆 나라가 그런 부분은 한국보다 더 우위인 건 맞잖아요. 재정 규모 차이가 크다는 건 알지만 한국만의 방법으로 극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필 돈 가장 많은 서울시, 한국 축구의 메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3월에 상암에서 경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몸값 비싼 귀한 선수들 총출동하는데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크게 다칠 위험이 생깁니다. 이번에 링가드도 발목이 돌아갈 뻔했다죠. 한국 국가대표팀은 3월에 월드컵 최종 예선 A매치 7번째, 8번째 경기를 홈에서 치르게 됩니다. 오만과의 경기는 고양시에서 치르고 요르단과의 경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릅니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고 아무쪼록 다치지 않길 바랍니다. A매치 기간에는 당연히 유럽 축구도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리그는 2경기,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리그 16강전 경기들이 치러집니다. 토트넘은 어차피 리그에서는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내는 건 무리입니다. 그만큼 순위가 추락되어 있죠. 2년 전 첼시의 순위, 지난해 맨유의 순위를 토트넘이 이어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트넘보다 더 우위에 있는 B클럽 첼시는 2년 전에 12위라는 충격적인 순위를 겪게 되었죠. 토트넘보다 더 레벨 높은 팀들도 이런 일들을 겪는데 토트넘을 향한 비판이 거셀수록 토트넘을 상대적으로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정해 줍시다. 어쨌든 토트넘은 지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그의 순위는 8위나 10위나 15위나 강등 직전 17위나 똑같습니다. 이뤄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토트넘은 어차피 축구적인 요소가 아니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구단이기 때문에 아시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돈 가장 많이 버는 구단 2위인 거. 그래서 리그 순위 추락은 큰 손해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을 생각할 때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건 노려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얻기 때문에 모든 걸 쏟을 각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선 16강전을 치른 후에 A매치가 있죠. 토트넘은 로메로, 반더벤마저도 유로파 리그 때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인데 아직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훈련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아르헨티나 소집 명단을 발표했는데 3개월 동안 경기 출전 한번 하지 않은 부상자 로메로를 떡하니 뽑은 겁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토트넘 내에서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직 경기를 출전도 안 해본 선수가 토트넘의 4경기 사이에 경기를 뛸지 안 뛸지도 모르는 선수를 국가대표에서는 뽑아버렸으니까요. 토트넘은 득점보다 실점이 더 약점인 팀입니다. 실점은 센터백, 포백의 책임이 조금 더 가중이 되죠. 반더벤 로메로가 있었다면 실점이 줄었을 거다라고 확답하긴 어렵지만 이 두 선수의 몸값은 분명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로메로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군침을 삼키고 있고 토트넘 측에서는 1억 유로의 가치라면서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으로도 6,500만 유로의 몸값입니다. 반더벤은 토트넘이 영입했던 금액을 이미 1년 만에 30% 이상 오르면서 5,500만 유로까지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분명 단소가 영입된 건 팀 스쿼드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요소는 맞지만 로메로, 반더벤을 대체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팀의 주전 센터백은 출전 시간이 골키퍼 다음으로 가장 깁니다. 김민재 보십시오. 김민재는 부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컨디션 난조라고 할지라도 출전 명령을 받습니다. 콤파리 감독은 미넨 구단 측은 김민재의 축구 수명을 아예 줄이겠다는 목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의지합니다. 리그, 챔스, 컵 대회 쉴 틈이 없습니다. 3, 4일 휴식 간격이라 할지라도 이번에는 좀 쉬겠지 해도 선발 출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김민재에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월드 클래스 센터백들은 부상이 없다면 리그만 해도 거의 전 경기 출전을 합니다. 로메로, 반더벤은 몸값에 비해서 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3월 지금부터 이 선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반더벤은 엔지 감독의 전술에 특화된 선수이면서도 리그 기준으로 10경기 연속 출전 정도가 맥스라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한 2주는 푹 쉬게 해줘야 다시 경기를 출전할 수 있다고 봐야죠. 아니면 토트넘이 압승을 하고 있을 때 센터백들을 꼭 교체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토트넘은 이제 리그 11경기, 유로파 리그 최대 7경기, 총 18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수층도 두터운 상황이고요. 로메로 반더벤의 복귀는 매우 반가운데 로메로가 A매치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백 명이 코멘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로메로는 토트넘에서 52경기 중에 24경기 출전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25경기 중에 23경기를 출전했어. 말이 된다 생각해? 정말 충격적인데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타이밍이야. 토트넘도 4경기가 매우 중요해. 그냥 팔자. 로메로는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망쳤던 선수라는 걸 기억해야 돼. 성공적인 복귀가 되는 건데 왜 부정적인 시각이지? A매치를 통해서 경기 감각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기회야. 돈은 토트넘이 주는데 나라가 최우선인 애국자. 현재 그의 복귀 타이밍은 매우 좋아. 아르헨티나 가서 다치고 오면 그때 필요 없는 선수가 될 거야. 우선 대체적으로 로메로의 능력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단지 복귀도 안 한 선수가 3주 후에 아무 문제 없이 국가대표 경기를 뛰러 떠난다고 하니까 불만이 속출한 거죠. 엔지 감독은 복귀하는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제한하긴 했는데 로메로와 반더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와의 경기를 벌이면서까지 유로파리그 16강 원정 경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 혜택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기 때문에 지금 응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손흥민이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 뛰기를 바라지도 않고 이적하기를 바랐지만 손흥민의 말대로 트로피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손흥민의 목표를 응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니폼 전문 사이트 푸티 헤드라인에서 토트넘 다음 시즌 유니폼이 유출됐는데 또 손흥민이 착용한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잔류와 이적은 정말 딱 50% 상황입니다. 손흥민 입장에서도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벤치에 머물게 될 수 있는 팀보다는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출전이 보장된 팀을 결정해야 합니다. 영국의 토트넘 뉴스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잔류시키고 싶어 한다라면서 기사를 게재했는데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언론인 존 웨넴은 내가 파악한 바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토트넘과 계약한 다음 시즌까지 이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고 최근 뮌헨, 맨유 이적설이 각 팀의 감독들이 지금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위기를 봐도 지금 손흥민이 키를 잡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기사대로라면 손흥민은 다음 시즌도 안 떠난다는 거잖아요. 진짜 돌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손흥민이 다음 시즌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개인적으로 우승 못하면 떠난다입니다. 유로파리그 16강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긴장 팍팍!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